검찰 송치 통지서를 제가 우편하면서 봤을 때 그냥 너무 놀랐어요. 형사님께서 약간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는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송치가 됐다는 그 종이를 보고 약간 많이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되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셨고 왜 제가 죄가 있는지 말해주시지를 않았어요. 또 이런 기록이 평생 따라다닐까봐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자, 오늘 이 세 번째 사건, 처음에 고민중개사 저희 사건반장 서브 채널에 먼저 올라갔던 내용인데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 보도가 되면서 정말 많은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학생 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 어머님이 제보를 주셨어요. 네, 이 제보하신 어머님에게는 중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이 가족이 너무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겁니다. 여기 어디 무슨 경찰서입니다. 그러면서 딸이 경찰에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서 그 경찰서에 연락을 했더니 출석 통지서도 이미 우편으로 집으로 배달시켰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번의 조정 끝에 딸은 직접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조사를 받고 나서 이 딸이 오열하고 잠도 못 자고 지금도 매우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자, 착하고 여린 딸이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는 완전 청천벽력 아니에요. 게다가 딸이 신고당한 이유가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단지 떼서 재물 손괴. 자, 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머님과 경찰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불법 전단지였고 관리실 보장도 없는 거였고 붙이지 말라는데 강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붙이고 띄지도 않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렸는데도 혐의가 없어도 이 출석을 하라고. 근데 뭐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혐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혐의가 있나요? 이게 재물손괴에 진짜로 들어가는 일인가요? 쌤, 따님께서는요, 재물손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거고요. 지금 만 14세가 넘었잖아요. 책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자, 거울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떼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다고요? 네, 이 사건은 지난 5월 11일에 제보자의 딸이 집에 오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다가 전단지를 뗐고 이걸 붙인 게시자 측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CCTV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아파트 승강기 문이 열리고 여학생이 타서 이제 집에 있는 층수를 누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계속 다듬고 얼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왼편에 거울에 한 3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 커다란 전단지가 붙어 있죠. 여학생은 힐끗 보더니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떼어내서 전단지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떼어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다시 단장을 하고 이제 문이 열리고 도착한 층에서 내리는데요. 집 현관문 손잡이에는 이 승강기 안에 있던 것과 똑같은 전단지가 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보자에 따른 전단지에 관리실 명의로 된 도장이 없었고 또 시야도 가리고 있어서 정말 별 생각 없이 뗐던 거라고 합니다. 자, 저게 범죄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 전단지가 누가 이렇게 붙였냐면 아파트 내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이 자치 조직에서 아마 게시한 전단지 같아요. 지금 얘기에 따르면 뭐 도장 같은 것도 없고 뭐 지금 하자 보수 의견 모으기에서 부착한 건데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그런 전단지로 보입니다. 아마 그냥 썼던 거기 때문에 이 딸은 별 뜻 없이 또 거울에 또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떼어냈는데 법적인 얘기를 하면 재물손괴. 재물손괴죄가 무엇을 손괴했을 때 당연히 성립하지만 은닉, 숨기거나 어떤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할 때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져가거나 그 효용을 해했을 때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얘기에 따르면 14세 이상이 됩니다. 중3. 그래서 촉법소년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손괴죄가 성립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 혹시 그 아파트 현관문에 붙어있던 그거 떼는 영상도 준비가 돼 있나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딸한테 야, 이거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는 했지만 피해 없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달랬대요. 가족들도 그렇게 믿었고요.
자, 그런데 얼마 후 또 충격적인 연락이 왔다는 거죠. 어머님 얘기 들어보시죠.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불법 전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걸로 송치가 됐는 거냐고, 검찰 송치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판례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송치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속상했던 거는 이거를 저희 딸이 학교 갔다 오면서 이거를 자기가 우편하면서 빼가지고 본 다음에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엄마 저 나 어떻게 하면서 우는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양 변호사님. 아니 지금 안 그렇겠어요?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저라도 제가 받아도 황당할 상황인데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판례가 그랬었고 경찰서 비슷한 사건에서 검찰 결정서가 있어서 그걸 참조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걸 전단지를 뗐다가 지금 이걸 신고를 당해서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재판을 넘기지 않는다, 그런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그런 어떤 신고한 5건이 넘게 나왔고, 몇몇은 무혐의가 나기도 하고 또 몇몇은 기소유예를, 그러니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지금 내막이 어떤 일이냐면 이른바 그 주민자치조직이라는 데서 전단지를 붙이고 있답니다. 그 주민자치조직하고 입주자 대표의 관리사무소 이런 쪽하고 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각자 입장들을 저렇게 막 적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이 저거를 떼면 그걸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아마도 그냥 좀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지를 함부로 떼면 재물손괴가 된다는 판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이 처분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따가 저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아파트 내에 어떤 단체 간의 알력 다툼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전단지를 게시한 쪽에서는 그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또 일부러 뗐을 거라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건데, 이 학생은 지금 영문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보자는 관리소에 인가도 받지 않은 전단지를 뗐다고 검찰에 송치까지 되는 건 정말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학생도 헬스장 전단지처럼 느껴져서 별다른 생각 없이 뗐다고 하고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맞은편에는 알림 게시판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걸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평소 해당 조직이 전단지를 남발하듯이 집 문 앞을 포함해서 여기저기 붙여놔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이요, 이 전단지를 떼러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참 해당 경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법을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저게 지금 만약에 다른 어떤 동네 주변의 상가에서 붙인 거라면 그건 상업적 목적으로 저런 공공장소에다 붙인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저 주민자치회에서 하자보서 관련돼서 자기네 주장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설령 관리사무소에서 도장을 받고 붙인 게 아니더라도 저 전단지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도 함부로 이걸 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익적인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개인이 임의로 뗐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된다, 기존의 판례가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거 보시면 떼는 그 여학생이요,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니까 떼고 나서야 이게 뭐지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물손괴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 자체의 효용을 해치려고 하는 거지, 이 학생은 저걸 보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뗐잖아요. 그 판단을 경찰에서 저는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경찰에서 그냥 우리의 결정 권한은 아니고 검찰 가서 결정을 하겠거니 미뤘다고 받고는 저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여자 중학생이 저런 전단지를, 아파트 내부에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 때문에 휘말리기, 예를 들면 경찰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걸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를 하게 되면 반대쪽에서 저걸 가지고 또 이의제기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게 연령도 그렇고 지금 엘리베이터 영상을 봐도 그렇고 다른 주민들하고 갈등에 있는 저 학생이 지금 주민자치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예. 저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박 변호사님, 예. 그 양 변호사님이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짧게 본인 상식에 비춰야죠. 어. 그 나이를 다 떠나가지고요. 그런 거를 의혹하고 의사란 걸 고의라고 하거든요. 인식하고 이런 걸 의혹했을 때, 저 여학생이 저걸 왜 뜯었습니까? 이거 방해를 뜯었어요? 걸리니까 뜯었잖아요. 그러니까 CCTV만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고의가 있어 재물손괴죄 할지
납득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하고 박 변호사님 말씀 다 뭐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학생 당사자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송치 통지서를 제가 우편함에서 봤을 때 그냥 너무 놀랐어요. 형사님께서 약간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는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송치가 됐다는 그 종이를 보고 약간 많이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되게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셨고 왜 제가 죄가 있는지 말해주시지를 않았어요. 또 이런 기록이 평생 따라다닐까봐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아유, 지금 저 학생 지금 막 덜덜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목소리만 들어도 약간 아직 애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저도 만약에 경찰서에서 신고됐으니까 뭐 와라, 조사받으러 와라 그럼 얼마나 무서울 텐데 그럼요. 이 학생 공부 열심히 하던 학생인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완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게 전과가 혹시 평생 남진 않을지 아이고. 학생 기록서에 남진 않을지 맞아. 무섭대요. 그나마 다행인 건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이 상급 기관에서 이 경찰서에 다시 한번 보완 수사를 해라라고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 경찰서에서는 다시 한번 보완 수사를 한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